당일치기 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당일날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점검할 점수 높이기 강의입니다. 자, 1번 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매시 40km 초과, 매시 60km 이하 속도 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은 정답 2번 10만원입니다. 2번 적재함 구조에 따른 화물 자동차의 종류 중 전용 특장차가 아닌 것은 1번 덤프트럭, 2번 액체 수송차, 3번 믹서 차량, 4번 측방 개폐차. 정답 4번 측방 개폐차입니다. 측방 개폐차는 합리화 특장차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전용 특장차의 종류에는 덤프트럭, 믹서 차량, 액체 수송차, 벌크 차량, 냉동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 합리화 특장차의 종류에는 시스템 차량, 측방 개폐차, 실내 하역기기 장비차, 쌓기 내리기 합리화차가 있습니다. 3번 트레일러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풀 트레일러, 2번 폴 트레일러, 3번 트럭 트레일러, 4번 돌리. 정답 3번 트럭 트레일러입니다. 자, 트레일러 종류에는 풀 트레일러, 폴 트레일러, 돌리 이 외에도 세미 트레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풀 트레일러는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2번 폴 트레일러는 파이프나 H 형광 등 장착물의 수송 목적으로 한 트레일러입니다. 자, 4번 돌리는 견인구를 갖춘 대차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미 트레일러는 가동 중인 트레일러 중에서 가장 많고 일반적인 트레일러입니다. 자, 4번 운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신체 생리적 조건에는 약물, 질병, 피로가 있습니다. 약물, 질병, 피로. 자, 5번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발생하는 하역을 합리화하는 설비 기기를 차량 자체에 장비하고 있는 차를 지칭하는 것은 문제 지문에서 합리화란 단어가 있습니다. 정답 2번 합리화 특장차입니다. 합리화 특장차. 그리고 4번 카고 트럭은 하대에 간단히 접는 형식의 문짝을 단 차량입니다. 6번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한 필요한 거리를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2번 정지 시거입니다. 자, 7번 아래 그림에서 지시 표지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 그림상에서 뜻하는 것 무엇이죠? 정답 3번 안전지대입니다. 여러분들 V자처럼 생겼죠? V자처럼 생긴 것 시험 문제 나오면 안전지대입니다. 8번 다음 중 강성 포장이 아닌 것은 1번 유리, 2번 알루미늄, 3번 금속, 4번 목재나무. 정답 2번 알루미늄입니다. 자, 강성 포장이라는 것은 유리재 및 플라스틱재의 병이나 통, 목재 및 금속재의 상자나 통 등 강성을 가진 포장을 강성 포장이라고 합니다. 자, 9번 다음 중 유연 포장이 아닌 것은 1번 종이, 2번 금속, 3번 면포, 4번 플라스틱 필름. 정답 2번 금속입니다. 자, 유연 포장이라는 것은 종이,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 포일, 면포 등의 유연성이 풍부한 재료로 하는 포장이 바로 유연 포장입니다. 자, 10번. 농후한 혼합가스가 들어가 불안전하게 연소되는 경우 배출가스의 색은 정답 1번 검은색입니다. 또 알아둘 내용. 자, 완전 연소 시 정상 배출가스색은 무색 또는 약간 엷은 청색을 띱니다. 자, 11번. 운행 중 갑자기 빛이 눈에 비치면 순간적으로 장애물을 볼 수 없는 현상은 정답 4번 현옥 현상입니다. 현옥 현상. 자, 그리고 증발 현상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증발 현상이란 자, 야간에 대양차의 전조등 눈부심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보행자를 잘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을 증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대양차라는 건 무엇이죠? 자,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을 갖다 대양차라고 합니다. 자, 12번. 자가용 트럭 운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거래에 기여한다. 맞습니다. 2번 설비 투자가 필요 없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자가용 트럭 운송은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투자 필요합니다. 자, 3번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위험 부담도가 낮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용 트럭의 장점은 이외에도 높은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작업의 기동성이 높습니다. 시스템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인적 교육 가능합니다. 13번 화물 자동차 운송의 효율성 지표에서 공차 거리율에 대해 옳은 것은 1번 최대 적재량 대비 적재된 화물의 비율. 자, 1번은 적재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재율. 2번 주행 거리에 대해 실제로 화물을 싣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2번은 실차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3번 주행 거리에 대해 화물을 싣지 않고 운행한 거리의 비율. 그렇죠. 정답 3번입니다. 3번이 바로 공차 거리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화물 자동차가 일정 기간에 걸쳐 실제로 가동한 일수. 4번은 가동률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4번 지정 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고속도로에서 적재 중량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의 최고 속도는 정답 3번입니다. 매시 90km입니다. 또한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자, 다음 알아둘 내용. 자,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80km이고 최저 속도는 매시 50km입니다. 자, 다음 편도 2차로 이상 일반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80km이고 최저 속도는 제한 없습니다. 자, 15번 특수 자동차에서 고장, 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군안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은 정답 1번 군안형입니다. 자, 특수 자동차에는 견인형, 군안형, 특수 작업형이 있습니다. 다음 화물 자동차에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 용도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덤프형은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 밴형은 지붕 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이 바로 밴형입니다.
입니다. 자, 16번 보관을 위한 가공 및 동일 기능의 형태 전환을 위한 가공 등 유통 단계에서 상품의 가동이 더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자, 유통이란 단어가 있죠. 정답 4번 유통 가공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간선수송도 알아야 됩니다. 간선수송은 제조 공장과 물류 거점 간의 장거리 수송입니다. 자, 17번 자동차 종합검사의 재검사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는가? 정답 2번 10일입니다. 자, 18번 버스 전용차로 차선의 색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청색입니다. 청색. 자, 노면 표시의 색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면 표시 색채 기준. 자, 버스 전용차로 차선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 표시는 청색입니다. 다음 동일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는 백색입니다. 다음 중앙선 표시, 주차 금지 표시, 정차 주차 금지 표시,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또는 도로 이용의 제한 및 지시는 황색입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적색입니다. 자, 19번 화물 수배송 활동의 단계에서 실시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배송 지시, 2번 수송 로트 결정, 3번 화물 적재 지시, 4번 반송 화물 정보 관리. 정답 2번 수송 로트 결정입니다. 수송 로트 결정은 계획 단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알아둘 내용. 자, 실시 단계에 포함되는 것은 배차 수배, 화물 적재 지시, 배송 지시, 발송 정보 착화지의 연락, 반송화물 정보 관리, 화물의 추적 파악 등이 있습니다. 자, 통제 단계에 포함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 운임 계산, 자동차 적재 효율 분석, 자동차 가동률 분석, 반품 운임 분석, 빈 용기 운임 분석, 오송 분석, 교착 수송 분석, 사고 분석 등이 있습니다. 자, 20번 차량의 무게를 지탱하여 차체가 직접 차축에 얹히지 않도록 해주며 도로 충격을 흡수하여 운전자와 화물에 더욱 유연한 승차를 제공해주는 장치는? 정답 2번 현가 장치입니다. 현가 장치. 자, 1번 조향 장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입니다. 자, 3번 제동 장치는 주행하는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킴과 동시에 주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21번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 분리대 또는 길 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 경사나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 1번 측대입니다. 측대.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길 어깨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 갓길이 있고 노견이 있습니다. 길 어깨, 갓길, 노견은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22번 자, 단독으로 화물을 운반하고자 할 때 인력 운반 중량 권장 기준 중 시간당 2회 이하 일시작업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일시작업 기준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성인 남자 25에서 30kg, 성인 여자
15에서 20kg입니다. 또 알아둘 내용. 자, 시간당 3회 이상 계속 작업의 기준은 성인 남자 10에서 15kg, 성인 여자 5에서 10kg입니다. 자, 23번. 여러분들 촬영이라는 것은 차 나이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차량이 2년 이하인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정답 3번 1년입니다. 1년. 자, 24번. 자, 자동차 관리 법령상 화물 자동차는 화물 적재 공간의 바닥 면적이 승차 공간의 바닥 면적보다 넓은 자동차입니다. 승차 공간의 바닥 면적보다 넓은 자동차. 자, 25번. 자, 팔레트의 가장자리를 높게 하여 포장 화물을 안쪽으로 기울여 화물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화물 붕괴 방지 방식은 정답 1번 주연어프 방식입니다. 주연어프 방식. 자, 2번에 여러분들 슈링크 방식. 자, 문제 지문에서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 슈링크 방식입니다. 열 수축성 플라스틱 필름 나오면 무조건 슈링크 방식입니다. 자, 4번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은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어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자, 슬립 멈추기 시트 삽입 방식. 포장과 포장 사이에 미끄럼을 멈추는 시트를 넣어 안전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자, 26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의 종류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 자동차가 있습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 27번. 주행 전 차체에 이상한 진동이 느껴질 때 어느 부분의 고장이 주 원인인가? 정답 2번 엔진입니다. 엔진. 자, 28번. 주행 중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인가? 1번 바퀴, 2번 브레이크, 3번 전기장치, 4번 현가장치. 정답 3번 전기장치입니다. 자, 29번. 물류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은 1번 물류란 공급자로부터 생산자, 유통업자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재화의 흐름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재화라는 건 물건을 얘기합니다. 물건. 자, 2번 물류의 기능에는 포장 기능, 정보 기능, 판매 기능, 보관 기능이 있다. 맞습니까? 아니죠. 물류 기능에는 판매 기능이 없습니다. 정답 2번이겠죠. 그러면 물류의 기능에는 포장 기능, 정보 기능, 보관 기능, 운송 기능, 하역 기능, 유통, 가공 기능이 있습니다. 3번 물류 관리의 목표는 이윤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 체계의 구축이다. 맞습니다. 자, 4번 제4자 물류란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를 추가 수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30번 정지 시력이 40분의 20인 사람이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상 시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2배의 큰 글자를 제시해야 합니다. 2배의 큰 글자 제시. 자, 31번. 자, 물류의 기능 중 수송에 의해서 생산지와 수요지와의 공간적 거리가 극복되어 상품의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정답 3번 운송 기능입니다. 32번 시도경찰청장은 정비 불량차에 대한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차에 대해 며칠의 범위에서 정비 기간을 정하여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가? 정답 2번 10일입니다. 자, 33번 7할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할 원칙. 자, 윤쌤이 암기 팁을 항상 드렸습니다. 7할 원칙 쉽게 암기하는 방법.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자,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가격, 적절한 양, 적절한 품질, 좋은 인상, 적절한 상품.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여러분들 쉽게 암기하실 수 있습니까? 자, 윤쌤과 공부한 분들이라면 7할 원칙 문제 출제 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33번 물류관리의 기본 원칙 중 7할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그러면 1번 적절한 시간 맞습니다. 2번 좋은 인상 맞습니다. 3번 적절한 비용. 적절한 비용 있습니까? 없죠. 정답 3번입니다. 4번 적절한 상품 맞습니다. 자, 34번 배송의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단거리 소량 화물의 이동 맞습니다. 2번 지역 내 화물의 이동 맞습니다. 3번 거점 간 이동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배송은 기업 고객 간 이동입니다. 기업 고객 간 이동입니다. 4번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소량 운송 맞습니다. 자, 그리고 수송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수송은 거점 간 이동,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지역 간 화물의 이동, 일개소의 목적지에 일회의 직송.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35번 교통안전표지의 종류에는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노면표시가 있습니다.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자, 그리고 주의 표지 종류에는 위험표지, 교량표지, 횡풍표지, 횡단보도표지, 터널표지 등이 있고, 자, 규제표지에는 일시정지표지, 서행표지, 주차금지표지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문제 교통안전표지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또는 주의표지 또는 규제표지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36번 자,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다. 맞습니다. 2번 정차란 운전자가 1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2번입니다. 자,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3번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4번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이다. 맞습니다. 자, 37번 화물의 하역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류가 다른 것을 적치할 때에는 무거운 것을 밑에 쌓는다.
맞습니다. 2번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리죠. 정답 2번입니다. 화물을 한 줄로 높이 쌓지 말아야 합니다. 3번 길이가 고르지 못하면 한쪽 끝이 맞도록 한다. 맞습니다. 4번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m 이상 되는 화물 더미와 인접 화물 더미 사이의 간격은 화물 더미의 밑부분을 기준으로 1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외에도 또 알아둘 내용. 같은 종류 또는 동일 규격끼리 적재해야 합니다. 자, 38번. 자, 다음 중 공동 배송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네트워크의 경제효과, 2번 수송효율 향상, 3번 안정된 수송시장 확보, 4번 출하시간 집중. 정답 4번 출하시간 집중입니다. 출하시간 집중은 공동 배송의 단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공동 배송 장점에는 이외에도 자동차 기사의 효율적 활용, 교통 혼잡 완화, 환경오염 방지, 안정된 수송시장 확보, 소량 화물 흔적으로 규모의 경제효과 등이 있습니다. 39번 물류 클레임 중 제품의 품질만큼 중요한 것과 관련 없는 것은 1번 지연, 2번 파손, 3번 수량 오류, 4번 고객 응대. 정답 4번 고객 응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제품의 품질만큼 중요한 것은 지연, 파손, 수량 오류 이외에도 오손, 오품, 오출하 등이 있습니다. 자, 40번. 자, 물류 고객 서비스의 요소 중 거래 전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조직구조, 2번 재고 품절 수준, 3번 접근 가능성, 4번 시스템의 유연성. 정답 몇 번이죠? 정답 2번 재고 품절 수준입니다. 재고 품절 수준은 거래 시 요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거래 전 요소에는 조직구조, 접근 가능성, 시스템의 유연성, 매니지먼트 서비스, 문서화된 고객 서비스 정책 및 고객에 대한 제공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거래 시 요소에는 발주 정보, 배송 촉진, 환적, 재고 품절 수준, 시스템의 정확성, 발주의 편리성, 주문 상황 정보, 대체 제품이 있습니다. 41번 화물 자동차의 종류 중 화물실의 지붕이 없고 옆판이 운전대와 일체로 되어 있는 것은 정답 3번 픽업입니다. 픽업. 자, 여러분들 1번 배는 상자형 화물실을 갖추고 있는 트럭입니다. 2번 보닛 트럭은 원동기부의 덮개가 운전실의 앞쪽에 나와 있는 트럭입니다. 42번 택배 표준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수화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맞습니다. 2번 운송물 1포장의 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100만원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3번이죠. 100만원이 아니라 50만원입니다. 자, 4번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
운송물의 인도일은 일반 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이다. 맞습니다. 자, 43번. 제4자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이 직접 물류활동을 처리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1번입니다. 기업이 직접 물류활동을 처리하는 것은 제1자 물류입니다. 제1자 물류. 2번 제4자 물류의 개념은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제3자 물류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공급망 관리에 있어 제4자 물류의 4단계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이다. 맞습니다. 자, 4번 제4자 물류는 공급망의 모든 활동과 계획 관리를 전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또 알아둘 내용. 공급망 관리에 있어 1단계인 재창조는 참여자의 공급망을 통합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전략을 공급망 전략과 제휴하면서 전통적인 공급망 컨설팅 기술을 강화합니다. 자, 44번 단답식을 통해서 하나씩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화물 운송 종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2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대형 화물 자동차로 분류하는 최대 적재량 기준은 10톤 이상입니다. 10톤 이상. 3번 도로 구조의 보존과 통행에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고시한 도로 노선에서는 화물 자동차의 적재 용량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2m입니다. 4.2m. 자, 4번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5번 고의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6번 자동차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살펴보면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2만원,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는 30만원입니다. 자, 7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8번 자,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노면과 좌우에 있는 나무나 중앙 분리대의 풍경이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서 눈에 들어오면 느낌이 자극을 받게 되는 것. 유체 자극 현상입니다. 자, 유체 자극 현상이란 고속으로 주행하게 되면 노면과 좌우에 있는 나무나 중앙 분리대의 풍경이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서 눈에 들어오면 느낌의 자극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유체 자극 현상입니다. 9번 포장이 불안전하거나 파손 가능성이 높은 화물인 경우 파손 면책의 조건을 붙여 수탁합니다. 파손 면책. 10번 엔진 온도가 과열된 경우 냉각수 및 엔진 오일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자, 45번 물류의 역할에서 국민 경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 경제적 관점. 자, 1번 매출 신장을 도모한다. 2번 제품의 제조, 판매를 위한 원재료의 구입과 판매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이다. 1번과 2번은 개별 기업적 관점입니다. 개별 기업적 관점. 3번 운송, 통신, 상업 활동을 주체로 하며 이들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3번은 사회 경제적 관점입니다. 4번
물류비를 절감하여 소비자 물가와 도매 물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정시 배송의 실현을 통해 수요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한다. 그렇죠. 정답 4번이 바로 국민 경제적 관점입니다. 자, 46번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46번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령상 위반 내용에 대한 과징금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화물 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과징금 10만원 맞습니다. 2번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의 화물 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한 경우 과징금 5만원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일단 2번입니다.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입니다. 10만원. 또한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은 과징금이 20만원입니다. 3번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 20만원 맞습니다. 4번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이 화물 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과징금 10만원 맞습니다. 자, 47번 택배 종사자의 서비스 자세로 틀린 것은 1번 개인 고객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화물을 안 가지고 가면 안 된다. 맞습니다. 2번 고객이 집화 이용, 반품 등을 문의할 때 성실하게 답변한다. 맞습니다. 3번 고객 부재 시에는 부재 안내표를 문 밖에 부착한다. 맞습니까? 아니죠. 정답 3번입니다. 고객 부재 시에는 부재 안내표는 문 밖에 부착은 절대 금지이며 문 안에 투입해야 합니다. 4번 전화 통화 시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화물명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자, 48번 자, 자동차가 물이 고인 노면을 고속으로 주행할 때 물의 저항에 의해 노면으로부터 떠올라 물위를 미끄러지듯이 되는 현상은 정답 1번 수막 현상입니다. 수막 현상. 그리고 여러분들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고속으로 주행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마모된 타이어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하고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 사용해야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여기서 자 2번 보면 모닝록 현상은 브레이크 드럼에 미세한 녹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3번 베이퍼럭 현상은 유압식 브레이크의 휠 실린더나 브레이크 파이프 속에서 브레이크액이 기화하여 페달을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 같고 유압이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용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타이어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승용차용 타이어인 경우 매시 150km 전후의 주행 속도에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발생합니다. 49번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정답 3번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입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이사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 3번 고객이 이사 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50번 화물 수배송 활동의 단계에서 계획 단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번 화물 적재 지시, 2번 수송수단의
선정. 3번 수송 경로 선정. 4번 배송 지역 결정. 정답 1번 화물 적재 지시입니다. 화물 적재 지시는 실시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알아둘 내용. 자, 수배송 활동의 각 단계는 계획, 실시, 통제입니다. 계획, 실시, 통제. 자, 그리고 계획 단계에 포함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 수송수단 선정, 수송경로 선정, 수송 루트 결정, 다이어그램 시스템 설계, 배송센터의 수 및 위치 선정, 배송지역 결정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시험 당일날 다시 한번 공부할 엑기스 강의 50문항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좋은 결과 있기 바라며 합격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